다 같이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오신다고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저번에 3월 17일 날 그 조직을 하나 띄우면서 그때 발표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셈이 될 텐데, 물론 설명 중에 좀 더 부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때 할 때는 일방적으로 저만 떠들고 시간이 워낙 없어서 이제 질문을 많이 못 받았는데, 오늘은 질문을 주로 많이 받으면, 이거는 제가 기본사회 남부위원장이라고 우리가 조직 만들었을 때 한 명칭을 가지고 지금 이제 발표를 하는데, 조만간에 총회를 열어서 사단법인 기본사회로 할 겁니다. 네. 중앙에서 연락이 와서 회원이 어느 정도 모였으면 빨리 좀 총회 하셔가지고 구성하시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어저께 전화 받아가지고 하게 될 텐데, 여기서 그동안 들었던 분들이 많은데, 그동안 오셨던 분들도 많은데, 우리 김지현 선생님하고 노진경 선생님 두 분은 이제 안 들어봤던, 네. 우리 배용범 중진께서는 들어봐도 계속 까먹고 해서 계속 또 들어야 되는 뭐 이런 게 아마 있을 텐데, 요 그림이 이게 글자 없다 생각하시고, 요 그림이 그 2030년도 되면 완성될 수 있는 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30년? 예. 얼마 안 남았잖아. 6년. 5년 만에 5년. 그게 예. 건설하고 다 됩니까? 예. 그러니까 왼쪽 거는 그동안 허가를 받는다고 다 세월 돌렸잖아요. 제조는 크게 시간 안 걸려요. 왼쪽 거는 그럼 장비가 뭐 제조하는 요거 때문에 좀 더 걸릴 수도 있겠구나. 예. 요거. 송전타. 아니, 송전탑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림 그리는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시청 있을 때 그 홍보 전단지 좀 만들자 했더니 애들이 어딘가 맡겨가지고 특보님 보십시오, 이거 만나고 필요해서 했는데, 이걸 해상 변전소로 그린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린 수소 플랫폼으로 그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린 수소 플랫폼으로 이해하고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좀 이따 보겠지만 하여튼 요 길이하고 뭐 날개 길이 크기 대충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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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날개 길이가 125m. 그죠? 125m.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파워 길이는 한 150m쯤 되겠죠. 그죠? 네. 돌아가는 거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 그러니까 요 두 개 사이, 되게 가까워 보이잖아요, 그림상으로는. 그래서 내가 좀 멀리 떨어뜨리려 했는데, 그럼 너무 안 보여서요 하면서 했던데, 두 개 사이 거리가 한 2km 정도 될 거예요. 2km 정도. 2km 되고, 이거 전체가 이런 게 몇 개 되느냐, 그러니까 너셀을 터빈을 몇 메가와트짜리냐 따라 다른데, 한 500개 내어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그때 보여드린 김에 그냥 거꾸로 하고, 자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바다 에너지 여기 요렇게 된 왜 이렇게 이렇게 뿔처럼 되어 있느냐면, 이 지점이 뭐냐면 그 가스전이에요. 소위공사 운영하고 있는 가스 플랫폼. 이 녀석을 기준으로 딱 선을 그은 거죠. 이렇게 누가 그었다? 해군이. 해군하고 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어디든 주소 좀 해서 설명을 막 하고 설득을 했더니, 그들이 가져온 게 딱 그어가지고 이쪽 할라요, 이쪽 할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소. 그래가지고 선택한 게 이쪽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잠깐 말씀하세요. 옛날에 우리가 해양 투기가 가능할 때. 예. 구역입니다. 그거죠. 예. 해양 투기 구역을 친환경적으로 귀환시켜내자라는 그런, 처음에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었죠. 어쨌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쪽을 한 거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거리가 60km인 거예요. 20km. 60km고, 그럼 여기서부터 요 선이 이이지거든요. 일본하고 이이지인데,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가 약 한 30km 정도 될 겁니다. 30km. 그래서 이제 요 범위 안에서 각 개발사들이 지금 이렇게 나 여기 할래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저기 거예요. 아까 60km 떨어졌다는데 50은 될 것 같은데. 글쎄 하여튼 뭐
그림상으로 그런 거지만 하여튼 대충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여기가 쑥 비었잖아요. 요 가운데가 모세의 기적처럼 쫙 갈라졌잖아요. 원래는 이게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부산이나 울산에서 왜 컨테이너 선들 해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해외로 수출할 때 그때 이제 수출길이니까 좀 비켜달라. 그걸 협의를 한 겁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띄운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이만큼 안 띄워도 되는데 더 띄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더 띄워줄게요 해가지고 띄운 게 이렇게 된 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컨테이너 갈 때는 줄줄이 이렇게 쭉 따라서 쭉 올라가겠죠. 그렇게. 그래서 전체 이 바다 면적이 울산의 1.2배. 울산이 서울보다 크잖아요. 네, 서울보다 그죠? 16, 울산의 1.2배 정도. 1068이가. 그래서 지금 허가받은 게 6.2기가와트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기가와트는 메가와트의 몇 배라고 그랬죠? 1000배. 그 다음 메가와트는 킬로와트의 1000배. 1000배, 1000배, 1000배 이렇게 해서 예. 그 다음 배점 있었네.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하는데 지금 제조 단계에 들어가서 각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학계 하면서 이렇게 계약 맺어서 시작한 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반딧불이. 여기가 750메가와트. 그러니까 750메가와트는 월성 원자력 1호기. 그게 한 650m, 700쯤 되거든요. 네. 그쯤 되는 용량 규모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러면 750메가와트면 10메가와트짜리 터빈을 세운다 그러면 75개가, 아까 같은 그게 75개가 여기에 막 쓰는 겁니다. 15메가와트짜리 한다 그러면 50개가 쓰는 거고. 이 자리에. 이 한 개가 여기 몇 메가 딱 한대요. 그러니까 10메가에서부터 15메가 사이에 요새 상용화되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경제성 따지면서 이제 가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가장 최초로 하는 거고 여기에 그 부유체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부유체 요 띄우는 녀석 이 녀석을 만드는 게 어디랑 계약하냐면 삼성중공업. 왜 현대중공업 안 했느냐? 현대중공업은 그 다음 타자인 GIG 토탈 SK 에코플랜트가 하는 1.5기가와트가 있어요. 거기랑 이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우리 그렇게 다 못한다. 이거 뭐 알아서 하시오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 할 수 있는 데가 조선해양플랜트 사업 하는 데인 현대하고 대우가 하나로 바뀌었죠. 한화하고 삼성이거든요. 세 군데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맡겨 있고 그 다음에 이 터빈 요 위에 있는 요 터빈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하고 계약이 돼 있고 그럼 이거 전체를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저 일정 조절하고 뭐 어떻게 저쩌고 막 하는 거 그건 이제 포스코가 이제 맡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 갔니? 요 반딧불이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빠른 데가 바다에너지예요. 요 세 군데. 이게 이제 1.5기가와트. 그러니까 요 녀석의 2배쯤 되는 거죠. 그 다음 빠른 데가 해우리. CIP라고 이제 덴마크 회사 SK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같이 하고 있는 세 번째고 나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가면 아마 가지 싶은데 아직 자기 일정은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 확실히 일정이 잡혀진 건 여기고 여기 뒤를 이어서 여기하고 여기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갈 거다 이런 건 확실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바로 그 질문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주식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돈 이상 주식도 우리는 결론은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 얘기는 해주는데 뭐 저는 주식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전망하에서 하시라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렇습니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제? 여기 딱 눈에 딱 익히면 돼요. 여기.
이자 많이 주는 데로 가야겠네.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말씀드렸던 거에서 하여튼 그 실제로는 하여튼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거고요. 요건 아까 말씀드린 해상변조소 아니면 그린수소 플랫폼. 그러니까 그린수소 플랫폼은 뭐냐면, 그러니까 수소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 수소가 이제 그레이수소, 현재 나오는 게 그레이수소거든요. 그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정유 뽑아낼 때 나오는 수소라든지 아니면 가스 하게 되면 가스에서 나오는 그 수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레이 수소인데 화석연료 기반의 수소를 쓰지 말고 그린,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쓰자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 일로 보내요. 일로 보내면 여기에서 물 분해, 물을 H2O를 분해해서 수소를 따로 만드는 거죠. 산소하고 수소를. 그래서 그 수소를 여기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했다가 육지로 보내는 그게 이제 플랫폼, 수소 플랫폼인데 그 그린 수소 플랫폼을 제가 이제 시청했을 때 중공에서 찾아왔어요. 보러. 찾아와가지고 이거 자기네가 이거는 못한다. 이거는 이제 개발하지는 못한다. 맨 처음에 돈을 뭐 수천억 투입해가지고 같이 개발하자 으쌰으쌰 이거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게 만약 되면 그린 수소 플랫폼은 자기들이 무조건 할 테니까 하여튼 그건 끼워 주셔야 된다고 뭐 이렇게. 왜냐면 자기들 그 사실이 있거든. 이거 해양프로젝트 짓는 거는. 그래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나중에 그렇게 할 거예요. 지들이 제일 잘하기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전체 설명은 그 정도로 이제 마치고요.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거고요. 처음에 제가 부유식 하니까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둥둥 떠다닌다는 어감이 기분 느낌이라서 이 녀석을 계속 띄우면 파도 치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들으시면 띄웠다는 게 부유식이지 떠다니게 한다는 게 차원에서 부유식은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아래 계류라고 앵커링을 하는 거죠. 계류, 우리나라 말로 계류라고 해서 요 녀석이 주로 체인, 굉장히 굵은 미가 철로 하는 체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로프인데 로프도 굉장히 튼튼한 굵은 로프인데 이 녀석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느냐? 제가 제일 잘하는 친구를 알아요. 마침 고향 후배입니다. 그런 거인데 현대중공업에 이것만 항상 평소에 해왔던 친구인데 그 친구 말에 따르면 가령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해양프로젝트에서 그 맨 마지막에 나간 시추 설비인데 부유식 시추 설비예요. 역시 띄우는 거예요. 그 시추 설비인데 그 녀석을 나가기 전날 시장님하고 제가 가서 같이 사진 찍고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어디로 데려가느냐 했더니 멕시코만으로 간다고. 멕시코만 그 수심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1km가 넘습니다. 그러면 1km 넘는데 계류를 한다고요? 하니까 아니 하죠. 뭐 그냥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할까 했는데 그냥 심심하게 하죠. 나와보니까 좀 벙치는 게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간 걸 확인을 했었는데 그렇게 계류를 하는 거예요. 그 기술을 물론 현대중공업이 다 하는 건 아니라 현대중공업하고 이제 조를 이루는 하청업체들도 오고 해서 같이 할 텐데 어쨌거나 그 기술들은 이제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 그래서 1km까지도 가능하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만약 더 확장한다. 다음 정부에서 이게 진짜로 되기 시작했고 보이고 눈에 보이고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여기가 경주고 여기가 포항 아니에요. 여기 간접은 이렇게 있는 거.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여기는 보통 수심이 200쯤 됩니다. 200쯤 되는데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300, 400, 500, 600 울릉도까지 가면 1km가 넘어요. 수심이. 그래서 그 잠수함 사령부 중령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 좀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특보님은 그 군사 기밀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 못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그 수심이 1km가 넘으니까 자기들 잘 모른대요. 어느 나라 잠수함이 어떻게 오는지. 분명히 오긴 올 텐데 워낙 깊기 때문에 오긴 올 텐데 득식이 걸릴 거래요. 근데 서로가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전쟁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이제 평상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로 하고 있다는데 어쨌거나
1kg가 넘는 데를 계류하는 그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kg가 넘는다 하더라도 확장성은 있다. 그 동해바다 안에 더 올라가서 확장성은 있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거를 노려서 송 시장님하고 저 독일 갔을 때 독일의 한전이 있습니다. RW라고 독일의 한전 같은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자기네 1kg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장까지 나와가지고 그냥 막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다음 정부에 윤석열에서는 뭐 아예 나중에 들어봤더니 윤석열이가 저 유럽 갔을 때 쉘 회장이랑 뭐 GIG 회장이랑 몇 명이 찾아가서 만났대요. 왜 울산에 그 VC 해상풍력 이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안 해주냐고 도대체. 아니 뭐 해준다고 막 하고 술 먹고 막 좋다 으쌰으쌰하고 들어와서는 아무런 소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산자부 장관이나 아니면 저기 저 수석 비서관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챙겨봐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전체 그림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유체가 100m인데 이거보다 더 넓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100m를 우리는 해서 설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 국제 규격의 이 축구 경기장을 이제 잡아먹는 정도의 크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만큼 크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데크를 설치하면 그 데크 위에서 별의별 시설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제일 꿈꾸는 게 뭐냐면 해상 호텔 짓는 거. 왜냐하면 전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돼요. 전기가 있어서 밥 먹는 거, 자는 거 뭐 다 되거든요. 그럼 제 꿈이 뭐냐? 이거 하나 만들면 그 해상호텔 조그만 거 지어가지고 1월 1일 날 해 뜨는 거 간절고 갈 필요 없고 저희 갈 필요 없고 제일 먼저 볼 수 있잖아. 그죠? 상품으로 팔면 아주 대박 날 텐데 어쨌거나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요게 이제 125m짜리 16메가 플레이트인데 요거 지금 상용화 됐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해상 풍력에 대한 기술 또는 태양광에 대한 기술은 중국이 최고입니다. 현재까지는. 못 따라가요. 근데 걔네들이 부유식은 못 따라가요. 왜? 조선양 플랜트 기술 못 따라오기 때문에. 부유식은 못 따라가요. 그래서 부유식이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그 다음 높이가 요거는 12메가와트짜리거든요. 12메가와트인데 요 끝에 보면 요거하고 비슷해서 아까 16메가로 들어가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거의 똑같을 겁니다. 높이가. 하나의 높이가. 이 정도라는 것. 요게 이제 그 터빈이 돌아가는 몇 메가당 얼마냐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건 지금 16메가짜리는 없죠. 아, 여기 있네. 16메가짜리. 16메가짜리가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15메가와트짜리가 돌아가는 거고, 14메가와트짜리가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14메가 이상 아주 대형 터빈에 대한 비교를 한번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대부분 어디냐? GE, 그죠? GE가 14메가 있고, 지멘스가 14메가 같이 했고, 베스타스가 15메가 하니까 중국이 민량에서 16메가를 낸 거죠. 이런 식으로 경쟁하면서 가고 있다. 전 세계 시장을. 아까 말씀드렸던 거였고. 그래서 어디까지 와 있느냐라는 데서는 요건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면 팔아줄 때가 정확해야 마음 놓고 제조해가지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전에서 20년 장기 보전 가격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얼마에 우리가 사줄게 20년 동안 이걸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 계약을 지금 고정식입니다. 이거는 고정식인 경우에 용량이 224, 308, 104, 500메가. 이 500메가 하는 데가 태안 그 고정식이 여기가 CIP라고 VC도 우리 울산에 같이 하는데 여기가 이제 제일 크게 해서 요게 지금 계약이 체결된 거고요. 부유식으로는 최초로 아까 반대편에 얘기했죠? 750메가와트짜리 그게 이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전기 만들자마자 하여튼 보내면 육지로 보내면 한전이 다 사서 무조건 돈 주게 돼 있다는 거지. 이거 지금 나올 만한데. 오늘 전기는 그러면 뭐 어떻게 육지기 60km 땡겨 케이블을 해가지고 그 해줄 케이블로 가는 거죠. 케이블로. 네.
그리고 속설에 의하면 케이블이 지금 그 바다에 깔린 케이블이 있다더라고. 그걸 기본 베이스로 쓴다. 지금 해적 케이블로 있는 거는 그거는 가스죠. 가스 배관이 있는 거죠. 가스 배관이 있는 건데 그 배관을 선을 안에 안에서 넣어서 한다는 구상도 있는데 그 돈 하느니 차라리 새로 하는 게 낫다, 더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엔지니어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알아서 할 텐데 그러니까 전기를 팔면 지금 질문 안 나와요? 전기를 궁금한 게 한전에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 전기 발전 많이 한다고 강제로 따르던데 그런 건 상관없나? 예. 그렇지. 무식한 말을 출력 반발이라 그러는데 출력 반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미쳤다고 하니까 저 한전에서 전기를 샀는데 그냥 뭐 날려버려 큰 거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주도는 그런 풍력 발전 해양 풍력이 아니고 풍력 발전이 있는데 그 전기를 제주도가 서울양 이상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만 돌리고 차 뿌리라고 있거든. 그러니까 출력 반발을 하는 건데. 아니 그만 육지로 나올 수 있는 그 전기선로 없어라 하더라고. 예. 그래서 제3 연계선을 지금 했습니다. 핵을 안 해가지고 그게 낭비가 되고 있다 그냥. 근데 제1, 제2, 제3까지 해서 이제는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요. 예. 육지 방문에 육지로 보낼 수 있어요. 한국전력이 다 사가 다 쓰네. 예. 보낼 수 있어요. 보낼 수 있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있냐면 해상풍력이 가장 발전사 허가를 많이 받은 데가 서해 쪽이에요. 전라도 쪽, 서해 쪽인데 거기는 이렇게 지금 많이 해도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는 게 송전선이 없어요. 송전선을 새로 하려면 30년 넘어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송전선 특별법을 이제 만들었지만 그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능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허가를 내주면서 간 거고 울산은 요것도 확보해서 허가를 갔는데 또 울산은 요거 이외에 또 송전선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울산이 그건 제가 아이러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핵발전소 이 핵산업계 친구들이 영원 무궁한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미리 송전선을 억수로 깔아놨어요. 미리. 그게 이제 제가 신고리 오륙고기 허가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공론화 과정에서 싸울 때 많이 들었던 얘기긴 한데 어쨌든 억수로 많이 깔았는데 그거를 지금 제대로 다 채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부유식 해상풍력보다는 핵발전소가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건설 기간이 많이 걸려서 근데 그 전에 이미 한전하고 계약을 해버리게 되면 먼저 아구 찍는 놈이 임자거든요. 그래서 울산의 6.2기가와트 분량은 전부 한전하고 송전 계약이 체결돼 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현대중공업이 우리 다 할 수 있어. 하청에서 다 모여. 우리 다 할 수 있다. 하여튼 시간을 되게 빠르게 해서 해보자. 라고 한다 하더라도 송전선이 없습니다. 그 전기 어떡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아이러니로 인해서 울산은 굉장히 쉽게 가고 있다. 예? 지금 예. 울산 앞바다에 해상풍력 최대 지금 계획상 발전 용량이 얼마죠? 아까 6.2기가. 죄송합니다. 그 용량을 발전하면 해저에서 케이블은 다시 깔지만은 그거를 한전이 받아서 아니면 중간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배할 송전선은 충분한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있는 게 송전선 다 계약했다고요. 있는 거 그 최대 용량해도 예. 충분히 다 가능하다. 됐다고요. 모든 개발사가 다 계약한 거예요. 송전선. 원자력을 위해서 미리 해놓은 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송전선 계약이 안 되면 한전에서 저런 고정가액 계약 체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계약 문제가 송전선 하드웨어가 충분하냐 이런 거. 그게 아까 제가 아이러니라고 말한 그거잖아요. 이미 핵발전소 하는 애들이 이미 먼저 다 깔아놔 버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먼저 써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 더. 그 발전을 해상풍력이 돌아갈 때가 있고 전력이 많을 때 있고 적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많을 때 최대한 돌아갈 때도 한전이 계속 소화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비축을 해야 되나요? 그건 한전이 물어보셔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산되는 전기는 그러니까 비축이 가능하냐? 그걸 잘 모르시는 건데 모든 그거에 대한 그 판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력거래소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전력 거래소를 가보면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아니요. 기술적으로 그거를 축적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있겠죠. 그건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가능하나? 그 교류 전력을 갖다 비축이 가능하나? 안 되지. 아니 그래서 이제 수소로 비축하냐 뭐 예, 그다음에- 양수 발전을 만드느냐 ESS로 가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재생에너지 갖고 있는 아주 특수한 그 단점 아니에요. 가널성이라는 거. 상황. 그 가널성을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의 그린수소 플랫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게 현대중공업은 꼭 반지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고 이제 저는. 수소든 비축이든 기술적으로는 어려움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수소는 좀 그렇죠. 그린수소는 지금 유럽 EU에서 메가와트 단위로 지금 실증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거를 실증하는 중이에요. 그걸 작은 규모는 되는데 물 분해하는 게 큰 규모로 지금 실증하고 있어요.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뭐가 될지 될 거예요. 아니 뭐 ESS를 쓰든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딱 얘기하면 그럼 도대체 얼마에 파는데요라고 질문 나올 줄 알았더니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마에 파는데요? 들어도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저한테 막걸리 사시면 제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선거할 때 저거 하면 우리 울산 시민들을 공짜로 전기를 다 줄 수 있다 했잖아. 예, 그거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거잖아요.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6.2기가와트 전력을 전부 다 한전이 산다 할 때 한전이 얼마쯤 개발비를 주느냐? 무조건 10조 이상입니다. 10조. 무조건 10조 이상. 연. 그런데 전기가 남아 돌면 계속 살 수 있나요? 저장이 안 20년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을 했다니까요. 아니 지금 계약 반도끼리는 포기할 거예요? 전기차가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원전 같은 게 원전 뭐 소위 마피아라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저쪽을 의지하게 되면 원전 시장이 죽으니까 당연히죠. 그러니까 이제 원전의 최대 전기 생산을 하려고 하시고 아니야. 어차피 이제 여론은 전기가 남아 돌면 저장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한전이 적자를 보면서 전기 아니야. 그 논리는 뭐냐면 전기는 아깝다.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있던 거를 많이 써야지라는 그 논리고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어떤 전기를 공급할 것인가가 그 국가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결정하는 날이 온다고. 그게 이제 RBA 뭐 그런 것들이니까.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지금 다른 나라보다 없어서 문제인데, 그럼 이 녀석을 대거 전력망에 투입했을 때 그 투입한 만큼 원전은 더 간발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원전이라는 거는 이게 마음대로 출력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떼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중으로 그렇게 할 이유도 전혀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원전은 다운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리백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윤석열은 뭐 아리백이도 어쨌든 이 지금 태양광이나 이쪽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차피 이제 세상 아리백으로 가니까 원전 전기 생산을 줄일 것이다. 예. 여기를 가령 이해했습니다. 원전하고 재생에너지를 같이 중히 여기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중국. 중국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여기는 재생에너지 워낙 빨라서 대표적으로 프랑스, 미국,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가 나도 얘들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다시 다 재가동시키면서 지금 가동률이 높아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하는데 그러면 원전하고 재생에너지를 같이 믹스해서 하는 나라들이 도대체 그럼 어느 정도로 재생에너지가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9%에서 10%예요. 전체 전력량의 재생에너지가.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전부 25% 이상이에요. 달라요. 미국도 그만이 된다. 네. 재생에너지가. 예. 달라요. 미국이 그렇게 돼요? 강사를 믿으세요. 강사를. 아니 미국은 재생에너지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거의 안 한 건 아니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죽어라 가는데 캘리포니아는 벌써 그 바람하고 태양이 워낙 많아서 캘리포니아 주 전체가 벌써 재생에너지가 반 이상 넘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되고 그거는 그 뭐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재생에너지 쪽에 관심 있어서 좀 알아보니까 그 송전선 아까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 그렇거든요. 내가 틀릴 수 있는데 확인한 차원에서 질문드리는데 그 원자력의 그 맞춤형으로 송전선이 가동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그걸
송전하려면 새로 설비를 갖춰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전기는 똑같아. 전기는 교지나 직무의 문제 똑같으니까. 다 똑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다. 충전망에 대한 독점은 한전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전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 그러니까 전력거래소에서 가령 봄철 가을철에 전기가 제일 수요가 낮아요. 당연하겠죠. 지금 수요가 낮습니다. 낮는데 근데 재생에너지는 태양도 좋고 뭐 바람도 좋아서 막 올라가고 있어. 원자력은 계속 떼니까 한 기저 전력이라고 하면 계속 떼. 그럼 이거 다 감당이 안 되면 어느 걸 하나 죽여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만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전력거래 소장이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임의대로. 어느 거 어느 거 죽여라 먼저. 어느 거 먼저 죽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충청도나 이런 데 수도권에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석탄 발전부터 죽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력거래소에서 그 전력을 공급하는데 일단 첫째는 안전사고 없이 전력이 이제 그 제대로 공급되는 것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 마이너스만 안 나면 돼요. 그러면 뭐 문책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뭐고 부시 해상발전 조감도를 합니까? 저거라 그 설치 예정지를 보니까 어차피 그 배타적 경제 수요 뭐 손을 못 대는 거고 그죠? 예. 그 구역이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 보이는데 뭐 해양 생태계라든지 뭐 바다 조업 문제는 뭐 걸리는 게 없습니까? 저 자리를 저렇게 대규모로 자. 조성했을 때. 제가 전직이 환경운동 사무처장이 했으니까 답을 해주십시오. 환경운동가이기 때문에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음. 여기는 도대체 해보지 않아서 해봤다는 건 뭐냐? 육상에 있는 폐기물 저희가 다 기립다 부어가지고 이제 매립했다는 거 이외에는 안 해봤기 때문에 궁금했는데 예전 자료에 그 고래연구소에서 나온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떻게 하다가 일로 어디죠? 요 정세포 여기에 고래 한 마리가 좌초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을 치료해가지고 방생했어. 돌려보냈어. 보내면 석추적기를 달았는데 이 녀석의 위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루는 요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또 하루는 요만큼 갔다가 돌아오고 요만큼 가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 이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돌고래가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라서 자기가 놀던 동네는 다 기억해서 찾아가 어떻게든. 그러니까 갔다가 왔다는 건 뭐냐면 자기 놀던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개척해 나간 거죠. 어쨌든 가긴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이거 내가 놀던 그때 이거 바닷물 뭐 이런 생각했겠지. 느꼈겠지.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주로 이제 일본은 그 타이치, 태지현이라는 데서 이제 돌고래 쏘아 죽이는 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가는데 무슨 말이냐면 돌고래를 개군이라고 표현하는데 물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 개군이 이동 경로가 다 있어요. 자기가 노는 땅이.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소리는 일본에서 한국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돌고래 개군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연안 이쪽 따라서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먼 바다로 나가서 야 저기 일본이다 가자 이건 없다는 거죠. 개군 자체가. 그래서 아마 없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김 선생님이 물어보는 그 모든 걸 다 환경영향 평가에 담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제가 개발사들한테 요청한 게 환경영향 평가를 1년 한다고 해놓고는 한 10일 해가지고 1년 한 것처럼 한다 그러면 난 당신들 절대 안 도와줄 테니까 이건 확실히 알아두시라 해서 했는데 대부분 다 2년 했어요. 유럽 기준에 맞췄어요. 2년 동안. 배 한 번 띄우는데 몇십억 들어가는데 그거 뭐 그냥 매몰비용 그냥 투자비용 처리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했던 환경영향 평가 가지고 했더니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러니까 바닷속 생물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지 하나하고 철새가 위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게 없었어요. 2년을 했는데. 전부 요거 있죠 요거. 요 지금 구역이 이렇게 한 거. 이게 500메가와트 구역인데 이 구역마다 하나씩 환경영향 평가 다 한 거예요. 이 바다 전체를. 2년 동안. 그래서 특별하게 환경부에서 문제 제기할 게 없어서 그냥 다 동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튼 뭐 아까 말씀드렸던 동해가스 전력이 있는 거고 60kW 여기서 생산한 전력이 1년 동안 해보면 요런 전부 다 하고도 좀 남더라. 산업용 다 포함해서 아닙니다. 산업용은 빼야 됩니다. 빼고 가구만. 가정용만 가정용으로 하게 되면 다 하고도 좀 남더라. 그럼 산업용 포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산업용을 포함하면 울산의 산업 가구 다 합해 쓰는 양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양이 여기서 나오더라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요건 이제 조감도 가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송 시장님하고 제가 이제 꿈꾸는 게 일치된 게 이거였죠. 산업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게 그 조선산업은 하여튼 이렇게 사이클이 우리 김영균 이사장님이 너무 잘 알지만 사이클이 있어서 그래서 새로운 산업으로 어떻게 접목시키면서 가야 된다라는 게 해양플랜트 사업 쪽은 이렇게 좀 변모시켜 줘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관 생산 체계를 가져가지고 여기서 모든 걸 다 그 생산하고 조립해서 운송하는 설치까지 하는 이런 걸로 좀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캘리포니아 앞쪽, 캘리포니아가 지금 이 해안 바로 옆에가 약간 그 옅죠, 색깔이. 짙고, 이 짙은 데가 전부 다 1km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의 서해안이 굉장히 깊은 바다, 1km가 넘는데, 이 1km가 넘는 쪽에 모로베이라는 거하고 디아블로 캐년이라는 요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기다 뷰식해서 분양하겠다고 나선 그 개발사가 있어요. 바이든도 인정해 승인해줬고 하겠다는 거 승인해주고 해서 여기가 4.6기가와트. 굉장히 큰 거죠. 큰 건데 그래서 전 이거 할 때마다 물어봐요. 혹시 미국의 이 서해안 쪽에 조선소가 있다는 얘기 들어본 사람 있냐고. 뭐 그런 생각 자체 안 하니까 있는지 모르겠고 없어요 조선소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큰 녀석을 만들 데가 없어요. 미국 서해안에. 딱 한 군데 있는 데가 이 위로 올라가면 무슨 강이죠 이쪽? 이 강 따라 상류 쪽으로 가다 보면 그 군 잠수함 그 유지보수 수선하는 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 거고 이거는 일단은 그 면적 자체가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개발하는 회사가 어디냐면 독일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송 시장님하고 그 출장 갔을 때 독일에서 여기 회사 임원 만나가지고 그때 현중이 같이 왔어요. 신한중으로 같이 오고 그래서 협약 내렸죠. 만약 당신들이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그 제작 의뢰는 전부 다 현중으로 하는 걸 하자. 그래서 그 MOU 맺어가지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어쨌거나 이것도 바이든이 그렇게 되고 트럼프가 오면서 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가게 되면 충분히 이제 거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멕시코만까지도 막 가고 그랬었는데 그냥 끌고 가면 되거든요. 끌고 가서 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수출 기지인 거고 요거 하나하고 하와이하고 이렇게 두 개가 큰 게 있습니다. 밝혀져 있는 계획으로. 그래서 수출 기지로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영국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부유식이 아니고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인데 기가와트 단위죠. 기가와트 단위인데 헐 지역이라고 헐하는 그 헐입니다. 헐 지역이라고 그림스비라는 동네에 혼시라는 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단지인데 이거 단지를 운영하는 게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가서 한번 본 거죠. 이게 지금 단지 운영하는 운영기지이고 배가 있고 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배하고 헬기 있잖아요. 이 배가 매일 떠요, 매일. 가서 모니터링하고 해야 되니까 매일 뜨고 헬기는 뭐 비상 걸렸을 때 뜨는 거긴 하지만 하여튼 매일 뜹니다. 이 단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그 안에 컨트롤 센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요게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풍력 발전기입니다. 여기 센서 달아가지고 풍력 발전기 이상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뭔가
시그널이 뜨죠. 그러면 이제 가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커요. 이 컨트롤 센터가.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해보려고 하는 나라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 짠 거 보면 가령 이제 울산에 6.2기가 정도 했을 때 컨트롤 센터에서 컨트롤하는 그 역할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필요하고 연봉이 얼마냐가 이렇게 나오던데 다른 나라 자료이긴 합니다만 제가 뒤져보니까 우리나라 돈은 연봉 한 2억 정도 2억 정도 한 400명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거나 자기들이 계획 잡았을 때 이 정도는 나오겠다라고 잡은 게 이제 울산 거랑 적용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울산에 연봉 2억 받는데 지금 어디 있죠? SO일도 그렇게 안 받을 걸? 그 임원급이나 그렇게 받지 일반 노동자들이 받지는 않을 거예요. 1억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고급 인력도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그 뭐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전망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요게 이제 장생포의 평양 한만청 앞쪽에 왜 비어 있잖아요. 고래 축제하면은 그 넓게 해서 그 주차장으로 썼던데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이걸 한번 그래도 쫀심이 있지 아무리 그 땅이 없어도 이런 거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구상을 해본 겁니다. 나중에 새 정부에서 가게 되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제조기지하고 컨트롤 센터 아까 2억짜리 연봉 있는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돈 얘기로. 자, 아직까지 해상풍력 부의식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네. 그 질문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전히 너무 엄청나서 현실감이 없어서. 근데 그게 보고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도 빈번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풍같이 그러면 뭐 동해상에도 뭐 안 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 내구성은 얼마나 됩니까? 그 장비가? 내구성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계약상으로 20년 계약이고요. 이따 얘기할 텐데 20년 계약하면 원상 복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저 거대한 녀석을 크게 뭐 돌아가지 않는 것도 아닌데 돌아가지 않는 녀석만 그냥 체인 풀어가지고 끌고 와서 보수 수리한 다음에 다시 가져가면 되거든요. 굉장히 간단해요. 유지하는 거는, 유지 보수하는 거는. 그러면 방법이 뭐 있어요? 근데 저거는 소유권이 이미 개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20년 지나면. 그럼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울산에 기부할 수밖에 없죠. 위탁시켜서 기부해서 이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러면 20년 후 다 쓰고 나면 다 지들이 계약 관계에서 다 끝나고 나면 이거를 이제 울산시로 이전하게 되면 울산시에서 에너지공사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10조 이상의 수익이 매년 울산시로 들어오는 거죠. 20년 후. 그렇게 세금 안 내도 되죠. 안 내도 되죠. 그게 울산시로 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중앙적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그건 결정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내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러니까 미중의 일이잖아요. 세계 처음 닥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내야죠. 새 정부에서 전부 그런 걸 예상해가지고 다 좋아한 걸 만들어내고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울산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반딧불이 쪽은 그 문제 20년 후에 어떻게 처리한다는 아니 개발사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계약이 돼 있나요? 아니 계약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20년 20년 후에도 물리적으로 쓸 수 있는데 20년 후에는 이건 자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넘기는데 그게 시정부로 가나 중앙정부로 아니 그건 가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거는 비어있는 지점이라서 아직 결정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그거는 이따가 설명하는 그 공유수면 점사행동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문제죠. 예. 예. 그럼 이거를 그 기본소득하고 연결 짓는 근거가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점사용료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럼 공유수면이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까? 그 수면 누구 게 아니잖아요. 또 특정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소유, 그러니까 국가가 한다는 거 전 국민의 소유, 전 국민이 이제 향유할 권리를 누리는 거죠. 거기서 뭐 수영을 하든 무슨 고기를 잡든 그렇잖아요. 일정 정도의 어떤 국가에는 세금만 내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유제라는 거는
모든 국민이 같이 향유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향유할 수 있다. 어느 누구 특정의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 수면이기 때문에 거기를 특정한 업체나 누군가가 개발을 했으니까 그 개발 이익에 대해서 이들 점용료 혹은 사용료를 내라라는 게 이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그 바다가 누구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발을 했을 때 그 개발 이익을 니들이 다 가져가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기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공유제를 개발을 통해서 공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커먼웰스라고 그러는데 공유부입니다. 그때 부는 부자할 때 그 부. 아까 10조 이상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10조 이상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 근거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관에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건데 그 이론가들이 가장 많이 떠드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뭔가 개발하면 그 개발에 따라서 이해관계인들에 대해서 보상을 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해서 보상받는 사람은 그냥 뭐 보상 많이 받자. 보상 주고 난 다음에 개발사는 그냥 그럼 이거 우리가 언제까지는 우리 거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공유부에 대해서 기본소득이라는 발상을 하는 이론가 집단에서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다. 이거는 특정한 이해관계한테만 주는 거지만 공유부라는 거는 특정한 이해관계한테만 이해가 있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안 되시죠? 바다를 생각해보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누구나 수영도 할 수 있고 네? 가령 거기서 평상시에 우리는 수영을 열심히 많이 했는데 특정한 이해관계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뭔가 들어오면서 뭐 당신들 폐끼 치니까 좀 손해난 짓을 하니까 우리 금전적으로 보상할게요. 수는 더 활동에 맞는다 이거죠. 근데 다른 향유하는 것도 많을 수 있는데 어업에만 이제 보상해서 끝이다라고 해버린다.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보상과는 별개로 공유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같이 누려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인식을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유부 혹은 공유제라는 일반적인 그 표현으로 이익공유인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점하고 가치를 해당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그러니까 특정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와 공유하기 위한 거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이익공유가 주민 참여라는 형태로 이익공유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금을 한꺼번에 많이 내가지고 이익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현물로 하여튼 뭔가 주는 데도 있고 이런 그 고용을 일으켜서 뭐 해주겠다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격이 있죠.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전 세계의 이익 공유하고 뭐 하는 것들에 대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익 공유를 유형별로 분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론가들에 따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지역 소유라는 표현, 커뮤니티 소유권 직접 투자하고 프로젝트하고 소유권, 지역 소유, 공공투자, 공동소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나 보상은 당연한 거고 그거를 조금 넓혀서 이런 식의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이익 공유하는 거는 이제 소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개발자가 알아서 떼주는 방식으로 해주는 게 현재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고 주민이 참여해서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 근데 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서도 더 넓은 범위로 얘기를 하는 거죠. 보편소득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하여튼 주민 참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상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좀 이따 다시 돈 갖고 설명해 드릴게요. 재생연의 주민 참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요 법상 가중치를 줍니다. 가중치가 뭐냐면 총 사업비의 4% 이상을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해상풍력 3MW 이상 해상풍력에는 가중치 0.3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설명하죠. 일단 그런 게 있다고만 기억해 두세요. 일단 돈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제가.
하여튼 요게 법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서 줍니다. 이거를 적극 활용하는 데가 울산이 맨 먼저 발상을 했고 그거를 발상을 빌어가서 실현시킨 데가 신안군입니다. 박원영 군수. 박원영 군수가 2021년도에 울산 와서 같이 발표하면서 울산 자료 달라 그래서 줬더니 하여튼 이런 거를 이제 섞어가지고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뭐 제도적으로 이런 그 금융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기본소득, 보편적인 기본소득이란 말이 지금까지 잘 안 쓰기 때문에 현재까지 써있던 거는 요거 정도예요. 요거 신안군에서 하고 있는 이익공유 이거 하나 하고 제주도에서 개발이익공유. 제주도는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냐면 도특별자치법이 있거든요. 있는데 공풍화라는 개념을 써요. 딱 느낌 오십니까? 공동의 바람? 네, 공동의 바람. 당신들이 해상, 이건 고정식입니다. 부의식이 아니라. 당신들이 해상 풍력에서 그 돈을 벌는 그 근원인 바람은 제주 도민의 바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수면에서 점사용료를 어떻게 하자 말자 차원을 넘어서서 바람까지도 이건 공동의 바람 아니냐. 그래서 무조건 얼마 내라. 거의 이제 거의 강도수준으로 이제 뺏어갔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제 그런 거를 아는 사업자만 들어와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지가 지금 몇 년, 한 10년은 안 됐구나.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발상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디서나 부는 바람이 제주 도민 거다 하면서 이제 그래서 제주도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익공유 사례는 많아요. 이 제주도 가시리에 있는 이런 것들이 부지 임대형인데 이게 마을 공동목장 부지이기 때문에 니들이 들어와서 사업하게 되면 임대료 내라. 임대료를 20년간 연 10억 1,000만 원. 이 정도 규모라는 게 45메가와트짜리. 45메가와트짜리. 그러니까 울산에서 하려는 거에 100배? 100한 20배쯤 되죠. 아닙니까? 4,500. 맞잖아요. 네. 울산이 한 120배 되는데 120분의 1배 되는 거 정도가 연 10억 1천만 원 내라라고 해서 계약 맺어서 지금 가고 있다. 120분의 1이지. 예, 120분의 1. 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마을회에다가 오면 마을 복지 사업에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태양광인데 현물 편익형으로 요 풍력이구나. 또 백수풍력이라고 요 40메가와트짜리 하는데 이제 발주법 지원금으로 요 주민들과 함께 따로 주민들이 따로 이 발전회사를 차려가지고 따로 2메가와트를 건설한 거죠. 이거 전부 다 주민 거죠. 주민 거죠. 건설해서 1000세대, 1030세대 주민들이 연 800 몇만 원 빼야 된다. 아니다. 8억 1천만 원. 1000세대 넘는 사람들이 연 8억 1천만 원 농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2메가와트짜리 하나 하는데. 이거는 이 경우는 주민 거죠. 영광 요 경우에는 주민이 사업자인 거죠. 그렇죠. 발전 사업자인 거죠. 마찬가지로 또 두루미 태양광도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여기도 태양광, 신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여러 군데에서 비슷하게 이익 공유하는 거는 많이들 하고 있다. 근데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까지는 아직 그 개념을 이렇게 적용할 만한 그 정도의 규모도 아니고 아직은 규모도 아니고 방식도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신안이 가장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신안이 천사의 섬 중에서 좀 큰 섬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게 보십시오. 분기별 1인당이거든요. 1년에 4분기니까 여기 곱하기 4 하면 됩니다. 8, 31, 424, 272만 원. 1년에 272만 원을 24메가와트짜리 태양광을 만들어서 거기 주민한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 주는 건데 하나 조건이 뭐냐면 협동조합에 들어온 주민에 한해서. 그래서 박우량 군수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제발 협동조합 가입 좀 하세요. 가입 좀 하세요. 선전하고 교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 다 늙었다고 자기 표현하던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형식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 형식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받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연간 수익금 272만 원이 최고고 최저가 8만 원까지 있는 거죠. 이거는 용량은 작은데 주민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몫이 줄어들겠죠. 근데 용량은 큰데 주민이 별로 없다. 당연히 많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 가야 돼. 이사 가야 돼. 이사 가야 되죠. 이사 가야 돼. 여기서부터 조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제 금융을 잘 아는 사람은 제가 한마디 딱 해도 아 그게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할 텐데 대부분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은 돈하고는 거리가 멀게 산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가 잘 안 돼. 계속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 어디야 이 저 신안에서 발표한 거 그냥 제가 따온 건데 이렇게 해도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지금부터 그냥 바로 뭐 좋습니다. 이거 다 좋은 얘기고 전환의 시대니까 필요하고 기본 사회다 그러면 기본 소득이 제일 먼저고 기본 주거, 기본 금융, 기본 의료, 기본 교육 요렇게 5개 정도가 항상 땅을 주면서 얘기가 됩니다. 기본 사회다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다 기본 들어가고 소득이고 주거 문제 없고 금융 문제 없고 의료 교육 문제 없게 돼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고 요게 기본소득의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줘야 된다. 뭐 특수하게 누구는 더 주고 이런 거 없다. 개별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자 취급하는 날 애가 태어났어. 걔도 1인이에요. 걔도 무조건 줍니다. 무조건 써. 무조건 주는 거. 전기 써. 1년에 한 번 준다. 뭐 분기에 한 번 준다. 이런 전기 써. 무조건 현금입니다. 물론 지역 화폐를 줄 수도 있죠. 그 현금을. 이런 거를 만족해야 이게 기본소득이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현재까지 그 이론 진영에서 합의 공개 이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기본소득하고 기본 서비스가 합쳐져서 지속 가능 경제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기본 사회가 돼가지고 이제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다라는 게 전체 기본 사회의 이건 기본 소득만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 기본 사회의 이 그 큰 틀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 예, 이것도 그 공유제라는 것, 공유수면 점자행료 내듯이 그런 공유제라는 게 공유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유부가 되고 그 공유부를 가지고 기본소득을 한다. 그런 이론적인 것들.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여기가 맨 먼저 이 기본소득 얘기를 많이 주장했어요. 주장했는데 당시 주장할 때가 2010년대인데 그때는 재생에너지하고 기본소득 엮을 생각도 못했어요. 재생에너지 자체가 잘 몰랐기 때문에 이 금이란 친구이니까 친구긴 하지만 하여튼 이것도 몰랐죠.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근데 어쨌든 기본소득은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면서 계속 이제 사상 이론적인 어떤 이런 세련이나 풍부함들을 계속 해온 거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그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확산하는 게 어디입니까? 용해인 기본소득당이 이제 같이 가고 있는 이것도 용해인이다. 용해인 의원이. 주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냥 소비성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서 환류 효과가 나타나더라. 주면은 그거보다 더 큰 게 그 공동체적으로 생겨나더라라는 것들을 뭐 소규모 신라부터 시작해서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쌓아가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 알래스카가 이게 가장 유명하죠. 화석연료의 석유를 채굴하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부가 따른 거죠. 그 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얼마 세금 내고 개발사가 다 정유사가 다 가져가는 거를 어느 순간 주지사가 알래스카 주지사가 야 그게 뭔 소리야 왜 니들이 다 가져가? 그거 전부 다 우리 건데 그러면서 떼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1인당 200만 원씩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62만 4천 명한테 1인당 200만 원씩 1조 8,700억까지 오시고 쓰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데 우리 몇 프로야 한국? 이거 11%야? 아니 10%안 돼요. 1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요. 소스가 7%, 예. 5% 뭐 미국 같은 경우 26%잖아요. 중국, 일본 26%, 중국은 중국은 34%. 어디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시급한데 탄소 중립이 근데 현실은 그러지 않다는 거 아까 계속 그거고 하여튼 뭐 공유부로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한번 지적을 한번 해본 거고요. 요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돈 얘기로 넘어갑시다. 제가 왜 이걸 떠들어야 되는지, 떠들 수밖에 없는지, 과연 김현근이가 떠드는 게 되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들어보시고 판단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울산을 하려고 하는 게 6.2기가 알고 있죠? 6,200MW, 6.2GW. 이게 중요해요, 이게. 네. 태양광이 하루에 발전하는 시간이 3.6, 보통 평균 3.6시간입니다. 그러면 24시간으로 나누면 15%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장치를 하나 했을 때 그 장치가 바람이든 햇빛을 이용해서 1시간당 100% 돌아간다 그러면 가장 장땡이죠. 핵발전소도 예방으로 정비하는 것, 무슨 일이 있어서 세우는 것, 경험칙으로 쭉 해봤더니 1년에 이용률이 70% 내요. 100% 안 돼요. 핵발전소도 100% 안 되는데 태양광이 15% 정도, 하루에 15% 정도만 태양을 받아서 발전한다. 정신생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육상풍력은 얼마냐? 한 25%가 돼요. 25%. 해상풍력 고정식 얼마냐? 30% 안팎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부의식은 얼마냐? 45%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 이유냐? 개발사들이 아까 그 500메가짜리마다 전부 다 했다 그랬잖아요. 환경영향 평가도 하고 라이다 띄워서 풍향풍속 다 쟀거든요. 그 풍향풍속을 잰 거를 가지고 그때는 10메가와트짜리 터빈을 가지고 한번 돌려본 거예요. 실측 자료를 가지고 10메가와트짜리의 터빈 가지고 막 돌려본 거죠. 돌려봤더니 몇 프로까지 나오느냐? 50%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저는 잘 못 믿겠어. 50%까지 나온다고? 그렇게 좋나? 바람이 좋은 건 맞아요. 바람이 초속 9m 정도까지 나오니까. 그거는 스코틀랜드의 전 세계 최초의 부의식 해상풍력 하이윈드라고 그 녀석이 여태 공개 안 합니다. 그 반딧불이 운영하는 에키노르에서 기업 이 비밀이라고 공개 안 해요. 몇 프로? 야, 너네 이용도 몇 프로 나오냐? 했더니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좋대요. 좋아요. 울산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실측 자료 가지고 이용 예산한 게 50%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걸 좀 다운시켰죠. 보수적으로 45% 잡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정도 크기의 규모에서 바람이 불었을 때 그 바람을 요만큼 이용해서 나오는 그 결과가 전력량 아닐 겁니까? 전력량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왜 전력량이 중요하냐? 전력량에 따라서 돈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이 많이 생산될수록 돈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용률이 높은 게 장땡이죠. 이용률이 높은 게. 전력이 많아지니까. 생산되는 전력이. 자, 요까지 이제 이해가 됐고요. 여기서부터 돈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출 금액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까 REC 가중치 0.3 받으려면 전체 사업비의 4%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전체 사업비 요거 총 사업비의 4% 이상. 주민이 총 사업비의 4% 이상을 투자하면 가중치 0.3을 준다. 그럼 가중치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그래야 이해가 빨리 되니까. 가중치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입니다. 근데 이 녀석을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전기를 생산하면 그 전기 생산하는 것만큼의 그 메가와트당 얼마라고 하는 그 증서를 줘요. 주식처럼. 그럼 그 증서를
전력거래소에 딱 갖다 내면서 나 이 돈 갖고 팔래요. 아니면 살려고 하는 측에서는 이미 나 이 돈 주고 살래요라는 게 있거든요. 주식처럼. 그러면 딱 이제 수요금이 맞춰지면 이게 파는 겁니다. 그럼 돈이 나와요. 그게 이제 아리시인데 그 아리시에 0.3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3을 주는 거죠. 원래 주는 거에 아리시 0.3을 더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냐? 전력, 아까 얼마나 그랬죠? 메가와트당 얼마나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력이 어느 만큼 생산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력량 생산하는 게 550만 가구 영남권 다 하고도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의 엄청난 전력량이기 때문에 0.3이라는 이 숫자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큰 금액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대출 금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민들이 협동적으로 뭉치잖아요. 뭉쳤을 때 이 뭉친 주민들이 우리 저 부주식회장풍력 거기 4% 사업비 대출 내주면 당신들이 요구하는 이자, 원금 20년 동안 분리상환 다 가능합니다. 대출해 주셔. 그러면 돈 넣고 돈 벌게 하는 금융권이 돈이 나오는 게 20년 동안 돈 나오는 건데 안 하고 100입니까? 하겠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4%라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주민들이 전부 다 작출해서 내느냐? 그게 아니란 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금융권을 상대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대출해라. 총 사업비의 4%만 대출해라. 협동조합 만들어서 자 주민 참여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은행권하고 해가지고 자 우리 아리시만큼 받도록 돼 있으니까 요거 담보로 해가지고 빌려주시오. 다 빌려줬어요. 네. PF 대출을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PF 대출. 뭘 근거로 뭘 담보로 하느냐? 아리시를 담보로. 그건 국가가 주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국가가 전기를 사주기로 한 약속을 그게 담보. 그게 담보가 돼요. 담보지.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해가 안 될 텐데 신한이 하고 있다는 걸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신한은 맛배기로 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신한 자체는 굉장히 대단한 한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신한은 그건 완전히 동네 애들 장난인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금융권의 재생에너지 하는 부장 친구 하나 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이 결제해가지고 당신이 라인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내가 태양광을 한 1메가와트 정도 해서 한 10억이나 이렇게 100억이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능하지 않냐 했더니 특별히 은행을 뭐로 하십니까? 왜요? 재선을 사는 게 1000억 이상입니다. 그런 사람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IC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IC를 담보로 하면 그건 국가가 주기로 한 약속이라서 이건 100% 담보성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하나로 묶여서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했을 경우에 요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저는 IC 60원으로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20년 동안 할 때 수익의 합계는 요 정도고 원리금을 이자율 6%에 20년 동안 원리금 상환했을 때 합계가 이 정도예요. 그러면 요거 수익 빼기 요거 수익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연간 수익, 연간 평균수로 나누면 이게 나온 거죠. 즉 2160억. 맞죠? 100만, 1000만억, 10억, 2160억이 순전히 요까지가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받는. 그러니까 신안군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사실은 울산이 먼저 우상을 했지만 신안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거라고 똑같은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지금 김용 회장님께서는 그게 담보성이 되겠냐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하는데 은행이 과연 그렇게 가? 문제없이 갈까? 갈 수 있습니다. 네,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근데 어쨌거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도 신안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 참여형 REC가 아까 0.3이었다 했잖아요. 이건 지자체 참여형 REC입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했을 경우에 가중치 0.2를 줘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0점이 그 세피하게 0점 뭐 소수점 이게 아니라고요. 뭐에 따라 다르다고요? 전력량, 생산되는 전력량. 계산했더니 제가 돈으로 계산했더니 1,400억 정도 나와요. 그 다음 지자체 주도형이 또 있습니다. 이건 가중치 0.1인데 제가 이걸 이빨에 잡아봤어요. 똑같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의 4%를 투자했잖아요. 투자했으니까 전체 이익의 4%는 주민한테 배당해야 할까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정도 3,200 정도 나와요. 이걸 다 합했더니 연 8,300억 정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거 현재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REC 제도와 주민참여형 제도, 지자체 참여형, 지자체 주도형 제도를 합했을 경우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주민참여 수익합계 원리금 상환액은 제가 개시년부터 시작해서 20년까지 한번 엑셀로 쫙 긁으면 나옵니다. 다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표로 간단히 설명을 한 거고요. 근거 대봐라 이 표 주면 돼요. 근거 대봐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게 핵심인데 왜 제가 보편 8천억 연 8천억 생긴다 110만 명한테 준다 얼마쯤 줄 수 있습니까? 한 70몇만 원 줄 수 있을 거예요. 1인당 70몇만 원. 애기부터 이제 내일모레 요양병원에서 내일모레 하시는 분까지 하여튼 연 70만 원 1인당 무조건 줄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애게 그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 공과 좋아하는 사람이 우와 그래도 그게 어디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응이 뭐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큰 사업 하는데 꼴랑 70만 원 이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 수면 공유 아닙니까? 그 현재 법에서도 공유 아닙니까? 겸용 사용료입니다. 문제가 뭐가 있느냐? 개발사에서는 이렇게 잡아요. 아까 그 산발이처럼 부유체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유체 준변을 이렇게 좀 넉넉하게 겸용했다고 치고, 그 다음 계류선이 세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계류선을 뭐 파도 쳐서 왔다 갔다 한 걸 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서 전체 면적을 공유 수면을 얼마만큼 이제 하고 있는지 면적을 계산을 쭉 한 겁니다. 했을 때 500메가와트 기준으로 했을 때 쭉쭉 해서 하면 여기 돈 안 나오구나. 이게 돈이 나오는데 돈 나오는 기준이 뭐냐면 돈 나오는 기준은 자 이겁니다. 제가 왜 못생기게 그랬었는데 왜 이걸 이렇게 그었느냐? 발전기가 있는 그 사이트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그 지역의 땅값. 이 기준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이 발전기가 차지하는 그 면적에 지가를 곱하는데 그 지가는 어디 지가냐? 대한민국 평균 지가가 아니고요. 직선거리로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질문하죠. 신안군 땅값이 쌀까요? 여기 땅값이 쌀까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어디로 가요? 여기 와봐야 비싼 땅값으로 다 나가는데 신안군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지가에 따라서 해상풍력이 건설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의 논리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거기가 뭐가 좋고 그다음 뭐 하면 이점이 있고 다 상관없이 지가가 싼 데 찾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지가에 의해서 해상풍력이 입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식으로 현재 법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다음 정도 손질 봐야 된다. 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이게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걸 현실화 시켜야 된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외에서는 지가 기준이 아니라 발전량 기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니면 매출액 기준 이런 식으로. 가령 이제 덴마크가 일찍 해상풍력을 하면서 똑같은 거기도 보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주민들한테 다 공유인데 주민들한테 피해 줄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논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법으로 만들었어요. 법으로. 제주도가 공풍화법 만들듯이 덴마크는 법으로 매출액 그러니까 개발 소득 10%는 무조건 헌납한다. 이걸 만든다. 점용료로 10%를 낸다. 점용료가 아니라 그냥 점용료가 아니고 그냥 개발한 그 개발 이익의 10%는 무조건 지역에 이제 기금으로 준다. 참여형 배당하고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10%는 추가로 더. 무조건 하고 이제 그걸 했었어요 초기에. 그래서
덴마크가 해상 풍력이 곳곳에 막 설치되니까 더 이상 그 돈 그렇게 해서는 들어올 사업자가 없어. 이제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법은 없어졌습니다. 초기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 법 없어지고 다른 방식으로 뜯어가요. 다른 방식으로. 그거는 그 개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수는 없고 좀 달라졌다고 하던데 어쨌든 초기에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거였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요거를 지가 기준이 아니라 새 정부 들어서서 손본다 그러면 아마 매출액이나 아니면 총 사업비 기준 뭐 이렇게 할 공사일 수 있겠죠. 다른 나라 하는 것 좀 빗대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 정도 뜯어가는데? 아까 이렇게 했죠. 울산 땅값이 지금 이거 계산한 거는 2020년에 계산한 거예요. 개발사가 20년에 계산해서 내한테 좀 조발해가지고 됐던 건데 그때 울산 땅값 계산하니까 500메가와트 기준에 약 한 660억이 나와요. 500메가와트 기준에 660억 정도가 공유수면 점사형 허가로 매년 20년 동안 매년 나가는 거예요. 매년. 그러면 6.2기가를 전부 다 하면 1조가 됩니다. 1조가 좀 안 됩니다. 1조가 좀 안 되는 돈이 매년 나가는 거죠. 근데 나가는 건 좋아요. 나가는 건 좋은데 누가 다 가져가느냐? 해수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새 정부에서 가장 돈이 현재의 법 체계에서 나올 수 있는 돈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눈뜨고 그냥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반드시 이거는 바꿔야 된다. 반 정도는 무조건 물산시로 운으로. 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예, 바꿔야 되죠. 이건 법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그 고시나 시행령 수준에서 바꾸면 되거든요.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300억이 아리시라는 제도에서 무조건 나오게 돼 있고 거기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공유수면 점사형료에서 1조가 그대로 된다 그러면 5천억 해서 1조 한 3천억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거고 근데 이 땅값 자체로 하는 것이 너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꾸게 되면 1조에서 5천억 정도로 이제 줄여서 아니다 그럼 2,500억이니까 한 1조 1,000억 정도가 울산시에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였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죠. 이런 여러 가지 법에서 있는데 일단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주민이익 공유 기본소득 특별법 이 특별법을 좀 넣어가지고 이 단어를 넣어가지고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현재 법에서는 해안선 60km 밖에 있는 부유해상풍력 발전소는 주변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빵원입니다. 빵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좀 고쳐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 뭐 이런 배정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구치들을 기본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발견하면서 이제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새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1조 이상은 현재 법에서도 할 수는 있다. 좀 신경을 써서 하게 되면. 근데 좀 더 신경 써가지고 기본소득 다워지도록 포션을 파일을 크게 만들려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여튼 뭐 해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채워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재생에너지로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사례로 울산이 기본소득 수도가 되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수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례를 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신안군은 했지만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신안군은 했지만 물론 확장성은 있습니다. 천사의 섬이기 때문에 섬 계속 하다 보면 하는데 근데 이런 사례를 어떤 식으로든 하나 만들어 두게 되면 그 다음은 관점이 뭔가를 자연에 대해서 개발을 했을 때 그 개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어떻게 연결시키지라고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령 매립장 같은 거. 저번에 우리 저 삼평 폐기물 매립장 갔을 때 1,000억 투자해서 700억이 떨어지는데 그 황금알 남는 겁이 그냥 개발자들이 다 가져가도록 만든다? 이건 아니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법을 만들어서 이 전체 시민의 공유 프로 만들 궁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국리를 할 수 있는 어떤 토대 역할, 사례 역할을 울산이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자산 기금을 가지고 공무원 인내 자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그래서 인내 자본의 표현을 쓰던데 그렇게 앞으로 가자라는 거고요. 전략을 그렇게 하고 있고. 자, 이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그 다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인 조건상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 얘기하니까 송소리 씨는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엄마 김특보가 얘기하면 네 고향이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얘기하시는데 그 상관없이 바람 자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여기가 울산보다 나음은 나았지 못하지 않아요. 살 수 있는 데가. 여기는 기본적으로 바람 자원도 약하고 수심도 낮기 때문에 의식할 이유가 없고 여기가 큰데 여기에 그 이어도라고 아시죠? 이어도 근처로 해서 쭉 그리게 되면 하여튼 그 200기가와트 정도가 충분하다. 여기서 만들게 되면 여기서 해저 케이블 만들어서 도로 가서 도에서 다시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하면 된다. 그러면 6.2기가에서 울산 정도 규모를 기본소득한다 했을 때 200기가면 전 국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은 있다.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산이 산업적 전환을 해서 살기 위해서라도 계속 먹을 거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부유체 만들고 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까 수출 시장도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 이 시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발상이 가냐면요. 여기서 가령 이어도 근처에 인공섬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재수 좋게 여기서부터 요 넓은 데까지가 200m, 수심 200m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뭐 1km 되는 데 없어요.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이어도 근처에 재생에너지 섬을 만들면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여기서 일본으로 쏘고 여기서 중국으로 쏘고 해서 한중일 그리드가 생길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그리드. 중국에서 그 인공섬 만들게 나도 글쎄요. 예. 어쨌거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지에 우리가 지금 여기 했잖아요. 이지까지. 그럼 일본에는 니들 이지 바깥에 여기다 해라. 니들 이지로. 그러면 여기도 대단히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협력적 모델은 이제 가능하다. 상상으로. 하여튼 비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출할 수 있는 데가 이 중국의 해역, 동남아시아 해역, 대만 해역, 일본 해역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넉넉하게 수익 나와요. 그 수익에서 어떻게 법과 제도를 활용해서 근거도 있고 철학적 관점도 맞는 식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낼 거냐.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아니 개발사야 당연히 사업체인데 돈 많이 벌기를 원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근거를 가지고 누르면서 이렇게 하여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너무 큰 단위를 얘기해서 현실감이 여전히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총시장님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이거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기업체들이 이미 뭐 500억, 1000억을 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정권은 바뀌는 거고 좀 더 버텨보자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버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산자부도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저렇게 지금 나온. 저도 사실은 놀랐어요.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하는데 부유식을 따로 배정해서 그 TO를 얼마는 하겠다. 원래는 TO가 500메가와트였는데 반대뿌리가 750메가와트 하는 거 아니고 500메가와트 내외로 고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건데 저까지 가기도 상당히 힘들었죠, 사실은. 힘들었는데 어쨌든 잘 버티면서 아직까지 왔습니다. 왔고 제조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막상 반딧불 좀 물어봤더니 막상 힘든 거는 해양에 설치하고 하는 거는 그건 다 믿는데 뭐 워낙 많이 했을 다 믿고 그 세간에서 그런 의심도 다 되는데 정작 힘든 건 뭐냐? 육상공사를 해야 돼요. 뭐냐면 변전소까지 물려야 되거든요. 해저 케이블도 다 돼. 이미 다 많이 했으니까. 해저 케이블 주고 와서 연육점이라 그래. 육지하고 딱 맞는 점에서부터 지하로 파서 변전소가 물려야 되거든요. 이게 인허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듣고 하길래
알았다고. 세정부 했으니까 봅시다. 한번 어떻게 사나. 여기까지 온 것도 고생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여기서 끝내는 거. 네. 큰 박수로. 네, 수고하셨습니다.